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모두 올해는 하시고 싶은 일 많이 이루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구독자 수는 적지만은 저희들 컨텐츠의 질은 정말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1년도 저희 비뇨의학과 탑10 드디어 이제 5위에서 1위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5위 두둔. 자, 5위는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질환입니다. 가장 심한 통증을 3대 질환이라고 얘기할 만큼 요로결석은 어마어마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요로결석의 증상은 이제 옆구리나 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특히 양쪽보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 약간 구토 증상이라든가 소화가 잘 안 된다라든가 이런 증상들, 배뇨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혹시 결석이 아닌가라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석의 치료를 하려 그러면은 체외 충격 발색수라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쿵쿵쿵 깨는 거거든요. 이게 레이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레이저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체외 충격 발색수를 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결석은 쉽게 치료가 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로결석이 있다.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다. 네. 자, 4위입니다. 4위. 4위는 뭘까요? 4위는 혈뇨입니다. 혈뇨. 요즘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소변검사에서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혈뇨 원인은 뭐 신장의 모든 질환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혈뇨 있을 때 꼭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혈뇨는 통증이 없으면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통증이 없으면은 눈으로 보기에 피가 나오는데 안 아파,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병원을 내원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위입니다. 3위. 자, 3위는 요실금입니다. 요실금. 네.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요실금이 많이 알려졌지만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요실금은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치료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알고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치료를 안 하고 혼자서 참고 지내는 분들이 워낙 많은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요실금은 치료가 다 된다. 95% 이상의 요실금은 쉽게 치료가 된다. 그것도 요실금 크게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서 복압, 배에 힘을 줄 때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 두 번째는 못 참는 거죠.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약을 먹기도 하고, 내가 요실금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수술은 하기 싫은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와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그냥 약만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괜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할 텐데, 수술은 우리 스님들 옆에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다들 수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리고 수술 결과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좋아지죠. 네.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제발 좀 참지 마시라는 거,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쉽게 좋아진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충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위는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 과민성 방광의 제일 큰 증상, 흔한 증상은 빈뇨와 절박뇨예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대개는 이제 방광 검사를 해가지고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하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혹시라도 약만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방광 재활 치료를 같이 하시면은 좋아진다는 거, 약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1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예. 이제 급성 방광염이 있고 만성 방광염이 보통 있는데, 급성 방광염은 갑자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방광염의 증상은 갑자기 소변 볼 때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소변에서 피가 나요, 들락날락해요, 너무 잔뇨감이 심해요, 뭐
아랫배가 아파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방광염 증상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 방광염이라고 그러고, 만성 방광염은 이런 급성 방광염이 이제 1년에 한 3번 이상, 방광염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도 어렵지 않고 치료 역시도 너무너무 쉽죠. 예,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니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감기와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걱정을 별로 안 하죠.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광염 걸리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감기는 사실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감기는 대부분 내가 저절로 나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약을 먹으면서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방광염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빨리 항생제를 먹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방광염은. 그래서 감기처럼 기다려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5위부터 1위까지 했죠. 네. 이게 5위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은 다 이게 숨기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위에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질환들이에요. 정말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혼자서 끙끙 앓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죠. 다 치료하면 너무너무 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내가 뭔가 잘못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병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병일 뿐인 거고, 치료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셔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다음엔 또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볼 텐데, 저희 타오 여성비뇨기과 그리고 슬기로운 방광TV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건강한 방광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